안녕하세요. 늘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슈로 그리는 따뜻한 날들, 과슈 컬러링북에 있는 그림을 하나 골라서 색칠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과슈 색칠을 해보니까 너무 쉽고 재밌는 거예요. 가끔 색연필이 좀 지루하다? 이렇게 느껴졌을 때 이런 거 사이사이에 한 번씩 색칠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커졌어요. 그러면 제가 색칠을 하면서 또 그동안의 얘기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눈이 소복히 쌓인 예쁜 풍경인데요. 요거를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준비물부터 체크를 해야겠죠. 가장 먼저 물감, 조소냐 아크릴 과슈 물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팔레트인데요. 보통 아크릴 물감 같은 경우는 마르면 닦아내는 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런 종이 팔레트를 쓰라라고 하는데요. 이 종이 팔레트는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생각만큼 가격이 그닥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뜯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앞에가 되게 민들민들해서 이쪽 부분에 팔레트로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색칠을 하면서 이게 팔레트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썼고요. 그리고 반으로 잘라도 낱장이 되니까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철에다가 이렇게 해서 색칠을 했는데, 여기다가 해보니까 우리가 물감을 섞으면 이렇게 막 섞잖아요. 그럼 이게 섞이면서 자꾸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불편한데 이게 해결할 수 없을까 고민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기로 된 팔레트를 사용해 봤는데, 물론 마른 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닦아지진 않지만 살짝 극적극적 하면서 닦아내니까 나름 닦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종이 팔레트가 없다면 구입을 안 하셔도 그냥 일반 가지고 있는 다이하면 가면 도자기 접시 있잖아요. 그런 거에 사용하셔도 되고, 또 다이엉을 갔는데 요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엄청 몇 개인지는 모르겠네요.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 팔레트가 있어서 최근에는 이걸로 색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도 찍찍찍찍 긁으면 닦아져요. 그래서 아끼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그냥 쓰고 버려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거 팔레트를 이용해서 색칠을 해볼 거고요. 다음은 붓인데요. 붓은 책에 예시에 보면 되게 얇은 거하고 두꺼운 거 두 개를 사용해라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 005나 1호, 2호 이 중에 하나, 그리고 중간 거 하나, 조금 두꺼운 거, 이렇게 넓은 거 칠할 때는 좀 큰 붓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붓을 사용을 하시는데, 물감을 막 섞으면서 색칠을 하니까 붓이 금방 망가지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붓보다는 집에서 사용하는데 뭔가 좀 맛이 가려는 듯한 그런 붓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이렇게 몇 개 가지고 왔고요. 다음은 물인데요. 이 과슈는 흰색으로 농도를 조절을 하다 보니까 물은 많이 안 쓰게 되는데 붓을 세척할 때 그때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색칠하다 보니까 옆에 살짝살짝 삐졌을 때 이 면봉이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면봉 정도. 그리고 중간에 이제 물 조절이나 붓을 닦을 휴지 정도 있으면 되겠죠. 그럼 색칠해 볼게요. 색칠을 시작해 볼 건데요. 색칠 순서는 넓은 곳을 먼저 색칠하고 점점 좁은 곳을 색칠하는 게 좋더라고요. 하늘을 먼저 색칠을 할 건데요. 여기 가이드북에 보면은 색이 나와 있죠. 이 하늘은 A하고 B하고 이 세 개를 섞었는데, A가 흰색, B가 갈색, E가 파란색이에요. 근데 보면 A하고 E는 진하고 B는 연하잖아요. 그래서 A하고 E는 색이 많이 들어갔고 B는 조금 들어갔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는 몰라서 계속 물감을 섞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AB, AB, AB 이렇게 세 개 다 똑같잖아요. 이것까지. 그럼 봐요. 이거를 하나 넉넉하게 만들어서 얘를 칠하다가 다 칠하고 나면 흰색을 좀 더 섞으면 얘가 되겠죠. 얘를 다 칠하고 흰색을 좀 섞으면 얘가 되겠죠. 얘를 다 칠하고 파란색을 많이 넣으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색을 좀 넉넉하게 만들면 요렇게까지 다 색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조금 넉넉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 컬러링북을 거의 완북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흰색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흰색을 용량 큰 거를 하나 더 샀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넉넉하게 쭉.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물감이 되게 묽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서 짜야 되더라고요. 두 번째 색은 옐로우 옥사이드 색인데요. 이거는 많이 안 쓰니까 조금만 이렇게 짜볼게요. 세 번째 색이 이거거든요. 울트라마인 블루팁. 하늘이 은은하게 파란색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보다는 색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흰색 물감 양이 있으니까 바로 짜면 또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어. 일단 옆에다가 짜서 섞어보도록 할게요. 넓으니까 좀 큰 붓을 물만 살짝 묻히고 물기는 그냥 거의 닦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살짝, 근데 물 너무 많이 짰나? 흰색 살짝만 하고, 아무래도 흰색이 좀 많으니까 지금 좀 많이. 그리고 파란색 한 요 정도. 그리고 섞어요. 실은 제가 이 책을 받고 얼마 안 돼서 이미 영상을 찍었었어요. 색칠 영상을. 그런데 이게 찍고 나서 그 영상을 편집을 이제 못했어요. 제가 사실 지금도 백신 부작용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면서 다른 거를 편집은 못하고 이제 다른 거를 이렇게 쭉 색칠을 해가는데, 어머! 내가 이렇게 색칠하는 게 아니었네? 그러니까 뭐 색칠 방법이 틀렸다기보다는 이렇게 색을 사용하거나 뭔가 요령 같은 게 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얘니까 파란색 좀 더 넣을게요. 그래서 이 영상 안 되겠다.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영상을 제가 과감히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 장을 색칠해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좀 물감이 이렇게 좀 뻑뻑하다 싶을 때 물을 살짝 이렇게, 물을 막 이렇게 푹 담그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묻히는 정도로만 쓰시면 돼요. 지금 이래도 색이 연하죠. 왜냐면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거든요. 요거보다 색이 좀 더 파래야겠죠. 좀 더 갖고 와서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섞일 때 느낌이 꼭 그 달고나 만드는 것처럼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수치하고 다르게 이 섞여가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되게 부들부들해요. 이게 물하고 섞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드라운 물감끼리 이렇게 소프트하게 섞이니까 그 느낌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얼핏 색이 좀 나오고 있죠. 이게 금방 될 건데 양이 좀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너무 많이 한 것도 제가 요령을 조금 피웠어요. 일단 알려드릴게요. 너무 많이 했을 경우에 이렇게 조금만 더 파랗게 할까요? 여기 실을 보면 이렇게 색칠하고 마르면 아주 살짝 진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걸 감안했다 하더라도 파랑이 좀 더 들어가면 좋겠죠? 붓을 이렇게 눌러서 빙글빙글 돌리잖아요. 그럼 이게 물감이 조금 빠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였나? 이게 조절 실패하면 흰색 물감 또 짜야 돼. 그래서 이게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되더라고요. 엄청 넓은 데를 하겠다고 정말 많이 짰는데 조절 실패해가지고 또 짜고 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아진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조금 넉넉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중간에 색칠하다가 이게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거의 지금 더 파랗게 할까 고민. 거의 같은 색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몇 그램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붓으로 대충 뚝뚝 찍어서 하다 보니까 색감에 되게 예민한 저인데도 이게 똑같은 색을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것도 많이 칠해봐야 그 양이 가늠이 되겠지만 생각보다는 조금 넉넉히 만드는 게 좋다는 거. 이렇게
왠지 제 눈에 지금 안 파래 보이는데 조금만 더 파랗게 할까요? 왜냐면 여기 위에 또 눈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눈이 잘 보여야 된단 말이죠. 종이에다가 살짝만 그어볼게요. 될 것 같아. 좀 진한 것 같은데 오히려. 자, 그러면 색칠을 해볼게요. 참고로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앞쪽에 있는 그림은 가운데만 그림이 있어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인 끝까지 색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색칠하면 뒷장이 또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면지 같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살짝 대고 하면 뒷장 안 버리고 좋더라고요. 자, 색칠합니다. 엄청 넓은 곳이니까 그냥 마구마구 칠하면 되겠죠. 살짝 물감을 아까우니까. 이 아크릴이 마르면 재사용이 어려우니까 그게 가장 큰 단점이더라고요. 좀 과감하게 좁은 데를 선에 맞춰 이렇게. 이게 처음에 한 번 색칠했을 때에는 종이가 한 번에 싹 가려지진 않아요. 이게 영상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싹 칠할 때는 종이가 다 가려지지 않는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좀 흰색 물감 넉넉하게 해서 물을 생각보다 많이 안 썼어요. 그래서 되게 두껍게 색칠이 되긴 하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종이가 비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색칠했을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마르고 나면은 또 종이가 비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다 색칠해야지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색칠하다 보면 색칠하는 중간에도 말라요. 그러면 그 마른 상태를 보고 한 번 더, 그래서 한 2번 정도 올려주면 되더라고요. 이런데 되게 예민하게 칠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이거 덮으면 다 덮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 선에 맞춰서 예민하게 색칠 안 하셔도 돼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막 덮이지 않을 만큼만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고 색칠해 주시면 돼요. 막 선에 맞춰서 막 틀리지 않게 막 맞춰서 이것까지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벌써 여기 또 말라가거든요. 제가 지금 물을 정말 거의 안 쓰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칠하다 보면은 뭔가 좀 빡빡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휘 하지 말고 그냥 물에 이렇게 한번 싹, 이 정도만 해서 좀 더 살짝 붓을 풀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팔레트에 있는 물감을 좀 잘 묻혀주고 붓을 풀어줘요. 그래야지 색이 갑자기 연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붓을 좀 부드럽게 해주면 좀 더 부드럽게 나가죠. 그래서 뻑뻑해졌다 싶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묻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한 2-3겹 칠한다 생각하는데 물감이 많이 찍으면 이렇게 하면 이런데 이렇게 두껍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만 안 되게. 이런 게 되면 안 예쁘잖아요. 근데 사실 마른 후에 그렇게 많이 표시는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 바닥에 보면 눈이 있잖아요. 이거 눈 남기기 되게 힘들잖아요. 이거 그냥 칠하면 돼요. 칠하고 나중에 위에 겹쳐지기 때문에 굳이 남겨놓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막 칠하면 돼요. 또 이렇게 예민하지 않게 그냥 칠하면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색칠을 해주는데요. 이걸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바닥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짝살짝 터치해주면 돼요. 어차피 같은 색이기 때문에 고민 안 하고 그냥 바닥이 보이는 부분만 살짝살짝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뻑뻑해졌네요. 손으로 살짝 이렇게. 그래서 아무래도 꾸석진데 이런 부분은 또 예민하게 칠하다 보면 물감이 많이 안 묻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더 이렇게 묻혀주면 돼요.
짜놓은 물감은 생각보다 빨리 마르진 않는데 종이에 올라가면 생각보다 잘 마르거든요. 그래서 이미 칠하고 있는 사이에도 계속 말라요. 이쪽 색칠해서 이렇게 오는 동안 여기가 또 말라요. 그럼 여기를 다 칠하고 이쪽에 가서 또 한 번 더 칠해주고 그런 식으로 색칠해주면 돼요. 그리고 붓의 방향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막상 마르고 나면 거의 표시 잘 안 나더라고요. 좀 부드럽게만 잘 칠해지면. 그래서 이런데 아무래도 두껍게 색칠해지기 어려운 부분들 한 번씩 더 이렇게. 제가 이제 흰색 물감이 많아서 굉장히 넉넉하게 하다 보니까 마음껏 막 두 번, 세 번 겹쳐서 칠하고 있는데 이렇게 칠하면 진짜 흰색 물감 엄청 잘 샀더라고요. 이렇게 뻑뻑해졌네요. 사실 여기 이쪽 칠하려고 익혀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데 사이 지금 제 눈에는 이 부분에 희끗희끗한 게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 영상에서는 안 보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 칠하다 보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마른 부분에 밑에 종이가 보이는 게 보일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부분만 한 번 더. 근데 그래도 한 두어 번 정도만 칠해주면 거진 다 가려져요. 이렇게. 생각보다 너무 진하지도 않고 색감은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제가 예시대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사람이 똑같이 만든다고 하지만 예시대로 색상이 나오기가 쉽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난 그냥 이 색이 마음에 들어 하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여기 예시대로 같은 색 안 쓰고 이렇게 색깔 마음대로 바꿔서 칠한 페이지도 되게 많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이 색 저 색 만들어서 색칠하는 게. 그러니까는 색에 대한 부담도 없이 그냥 우리 컬러링볼 알잖아요. 색연필 색칠도 내 맘대로 하는데 이것도 그냥 내가 색칠하고 싶은 대로 꼭 예시색이 아니어도 그리고 한 두세 페이지 정도 예시대로 색칠해 보면은 좀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섞어서 하면 되는구나. 근데 흰색은 꼭 들어가요. 흰색이 아무래도 농도 조절이다 보니까 흰색은 꼭 들어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작가님한테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흰색 안 넣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여쭤보고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제가 영상 찍고 후 물음을 해서 혹시나 작가님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흰색을 안 섞으면 안 되나요?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하늘은 다 색칠을 했고요. 눈이 이거 그림에도 보다시피 이렇게 눈이 위에 다 올라가는 거니까 눈을 가장 마지막에 색칠을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여기 언덕이 두 번째 색이거든요. 여기 언덕. 그럼 여기다가 흰색을 좀 더 섞어야겠죠. 그래서 물을 살짝 하고 흰색을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흰색을 조금 하고 그리고 이거를 다 색칠을 하고 지금 두 번째 색을 만들 거잖아요. 근데 이거 색을 묘하게 쬐금만 남겨놔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색칠을 하다 보면 전에 쓴 색이 가끔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콕 찍어 쓸 수 있는 정도 막 완전히 섞지는 말고 살짝 이렇게 남겨 놓으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게 쓰일지 안 쓰일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남겨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여기 지금 팔레트에서도 보이죠? 이게 첫 번째 색이고 이게 두 번째 색이거든요. 이렇게 조금 밝아진 게 보이죠? 그래서 첫 번째 색보다는 조금 더 밝게 만들어서 여기는 공간이 조금 더 여기보다는 좁아서 다른 붓을 쓰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붓에 묻은 게 있으니까 여기도 라인 여기 색칠이 있으니까 여기를 살짝 대고 자, 이제 여기 만나는 부분은 조금 예민하게 색칠해 줘야겠죠. 언덕이 예뻐지게. 자, 여기서 제가 면봉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내가 여기 라인에 이렇게 딱 하고 싶은데 이렇게 딱 됐어. 그렇잖아요? 근데 면봉에다 물을 딱 묻혀. 이렇게 해서 얘를 딱 닦아내면 이렇게
아크릴은 마르면 지워지지 않으니까 이게 가능해요. 제가 수채 과슈도 해봤거든요. 근데 수채 과슈는 위에 색이 닦여버려요. 그래서 안 돼. 근데 아크릴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색칠할 때는 수채보다도 아크릴 과슈가 더 쉽겠다. 왜냐면 이렇게 막 번져도 다 수정이 되니까. 아까우니까 이걸 여기다 좀 묻히고 붓을 좀 작은 걸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아크릴 과슈는 색칠할 때 정말 좋더라고요. 이것도 그림을 좀 씹었잖아요. 한번 일단 살짝 닦아놔요. 이렇게 선이. 그리고 제가 색칠을 해보니까 이거 색칠이 선이 보이는 것보다 선이 가려지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밝은 색 사용할 때는 선이 조금 잘 안 덮여요. 되게 두껍게 한다고 해도 안 덮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밝은 색보다는 어두운 색 쪽에서 또 선을 덮어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선이 안 보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 남은 물감을 최대한 발라서 하고, 제가 붓을 조금 작은 걸로 바꿀게요. 이거 쓰고 나서는 바로 물에 바로 담그세요. 그래서 세척을 살짝 해놔요. 그래야지 굳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살짝 두꺼운 붓을. 그래서 이것도 두껍네. 저는 이제 이럴 때는 붓을 2개를 들었어요. 얇은 거 이렇게 2개를 들고, 얇은 걸로 이렇게 예민한 곳을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 이렇게 예민한 곳을 얇은 붓으로 해주고, 또 넓은 데로 오면 얘로 해주고. 저는 이렇게 2개 들고 색칠했어요. 자, 이렇게 2번째 언덕비를 칠해봤고요. 사실 마르니까 지금 그림보다 색이 좀 진해졌어요.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아 진짜 여기까지 또 마저 칠해 볼게요. 그러면 또 흰색이 있어야겠죠. 보면서 흰색 물감 진짜 많이 쓰네 그러실 것 같죠. 근데 제가 고른 게 하필이면 눈 배경이라서 그렇지 다른 거는 흰색 이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았어요. 이것도 남은 거에다가 그대로 섞어. 그래서 이것보다는 더 밝은 색이 돼야겠죠. 흰색을 좀 더. 이 정도면 될 것 같죠? 여기 마저 색칠해 볼게요. 이렇게 하늘하고 언덕을 다 색칠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물감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에 가시면 요게 있어요. 이게 화장품 담는 케이스인데 여기다가 담아 놓으면 다음에 비슷한 색이 나왔을 때 또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안 꽂고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싹싹 쓸어 모아서, 근데 의외로 흰색, 하늘색 쓰는 경우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남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아니야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버리세요. 이렇게 모아서 물을 살짝 해서 이렇게 물을 살짝 위에 닿는다? 약간 뿌려준다? 라는 느낌으로 살짝 묻혀 놓으면 더 안 굳어요. 그래서 이거 모으실 때 또 굳어진 부분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가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설령 들어가더라도 색칠할 때 그 굳은 게 이렇게 딱 붓에 보이거든요. 떼면 돼요. 많이 짠 것 같다 했어 아까 흰색. 아 진짜. 이렇게 모아서 깔끔하게 하려면 면봉으로 라인을 살짝 이렇게 닦아주고 여기다가 붓에 물을 묻혀서 살짝만 이렇게 톡톡톡 해놓으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안 굳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건 조금 남은 거예요. 저 실수로 푹 짜가지고 진짜 여기 반 정도까지 남은 것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해서 두시면 또 쓸 수 있다는 거. 나무를 먼저 색칠하고 집을 색칠할게요. 나무는 또 가이드북에 보시면 여기 있네. A, B, D, F, D. 포랄로 그린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A, B, F가 조금씩 들어가네요. 그러면 먼저 흰색. 이번에는 흰색을 떠서 써야 되니까 한쪽에다가 이렇게 조금만 짤게요.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아무래도 초록이 많다 보니까 포랄로 그린에다가 이게 A가 흰색이거든요. 흰색 너무 많이 넣으면 안 이뻐질 수 있어서 조금만 하고 B가 이거 동색 조금 하고 그리고 F가 번트 시엔나 갈색. 공간이 좁아들고 있으니까 이쪽에다 짤게요. 잠깐만 짜서 이렇게 섞어 물을 살짝 묻혀서 섞어주세요. 섞이는 거 보고 색을 또 첨가하면 되니까 이렇게 뻑뻑하면 살짝 나무색도 예시색이랑 똑같이 해도 되겠지만 아니야 그냥 나는 우연히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색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뭐 똑같이 해도 되겠죠. 이렇게 아우 저 이거 괜찮습니다. 지금 색 이거 그대로 할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잘 섞어주고요. 진한 색은 색이 진하니까 또 잘 가려지는 편이거든요. 여기 보면 위에 눈이 있잖아요. 이거를 굳이 안 남기고 바로 그냥 색칠하셔도 되거든요. 눈이 나중에 덮일 거니까 그냥 나무 전체를 색칠하시면 돼요. 눈치껏 눈을 위에 겹쳐 색칠하면 되니까 그냥 다 칠해요. 초록으로. 남기고 색칠하려면 어렵잖아요. 이렇게 초록이 작을 수도 있겠는데 최대한 아껴서 초록이 예시에는 약간 누리끼리 초록인데 저는 너무너무 초록이네요. 근데 칠해버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겉에 라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흰색이 안 보이게만 잘 가려주면서 덮어주면 돼요. 꼭 그 라인에 꼭 맞춰서 안 해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나무를 색칠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종이가 바닥에 있는 게 안 느껴질 정도로 잘 가려지게 이렇게 해서 나머지 나무도 다 색칠해 볼게요. 이렇게 저렇게 색깔을 만들어 가면서 눈만 남겨놓고 색칠을 다 했는데요. 자, 그럼 눈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흰색만 여기 종이 팔레트에 짜왔는데요. 물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흰색만 쓸 거니까. 그래서 눈을 올려볼게요. 오히려 물을 섞으면 또 묽어져서 아래가 비칠 수가 있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물을 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도톰하게 칠해줘도 어차피 눈이 쌓인 거니까 상관없겠죠? 아랫색이 살짝 보여도 또 어차피 눈이 쌓인 거니까 눈도 다 쌓일 수도 있고 또 아래가 살짝 보일 수도 있잖아요, 나무가.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 없이 편하게 색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눈이 제일 쉬운 것 같은데요? 그냥 뭐 특별한 기계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 하얀가? 책에는 아랫색이 살짝 비치는 느낌으로 지금 색칠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물을 조금 할 걸 그랬나? 아니, 우리는 더 하얀 눈이 온 걸로. 책에보다 더 하얀 눈이 온 걸로. 눈이 더 하얀 눈이 있고 덜 하얀 눈이 있을까요? 일단 그런 걸로. 이렇게 눈을 좀 덜 그리신 것도 있네요. 이렇게 지붕도 특별하게 이렇게 비워놔도 지금 눈이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하얗게 눈이 흰색이 올라간 거하고 또 안 올라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테니까 색을 채워봅시다. 채울 때는 약간 반듯한 것보다는 눈이 쌓인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해주는 게 더 예쁘겠죠? 사실은 제가 이 페이지를 초반부터 되게 색칠해보고 싶었어요. 눈 오는 페이지여서. 정말 이거 영상으로 찍으려고 아꼈어요. 계속 뒤쪽에 거 먼저 칠하고 이랬었어요. 이거 색칠해 놓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밑색이 있는 부분만 좀 더 두껍게 색칠해주고 나머지는 어차피 하얀색이니까 살랑살랑 이렇게 색칠해줘도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디테일한 부분만 색연필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완전히 말릴게요. 얘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마릅니다. 그럼 색연필로 디테일한 부분을 색칠해 볼 건데요. 여기 작가님은 프리즈마 색연필을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전 책상 위에 루나 48색이 있어서 이걸로, 제가 수채 과슈도 색연필을 올려봤는데 아크릴이 색연필이 훨씬 더 잘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색연필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잘 안 보이네. 흰색으로 할까요? 예시에는 이게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시보다 문색을 너무 진하게 색칠해서 검정을 하면 안 보일 것 같아서 저는 흰색으로 할게요. 너무 예시보다 진한 색으로 올려서 나무 테를, 나무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사실 여기는 색연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다른 책에 색연필이 또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색칠된 위에 색연필을 슥싹슥싹 올리는 것도 나름 재밌더라고요. 또 이거 색연필 잘못 칠하면 지워서 다시 하시면 돼요. 잘 지워져요. 분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대체로 그림들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마음 편하게 색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제가 사람 그릴 때도 약간씩은 쓰긴 했는데, 뭐 무늬나 모양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딱 단색으로만 색칠해져 있으니까 왠지 무늬 같은 거를 넣어야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전 자신이 없으니까 적당히 했는데,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무늬 같은 것도 넣어보시고 그러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색연필 칠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색연필로 디테일을 살려주면 돼요. 다 했습니다. 서명을 할까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과시로 그리는 따뜻한 날들 컬러링북 색칠을 해봤는데요. 제가 색칠한 것과 예시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색칠한 게 색이 조금 더 어둡네요. 제가 수채 가슈랑 아크릴 가슈 두 개를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수채나 아크릴이나 색칠하는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아주 소량의 물을 사용을 하고 흰색으로 농도를 조절하는 건 맞는데, 수채 가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칠하다가 혹시라도 물이 탁 튀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바로 녹기 시작해요. 그래서 밑색이 닦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수채 가슈 쓰다가 몇 번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크릴 가슈 같은 경우는 하다가 혹시라도 물이 탁 튀기더라도,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해서 물이 탁 튀기더라도 닦아내주면 밑색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지금은 표시가 나지만 이게 마르면 없어지거든요, 자국은. 그래서 색칠할 때는 오히려 그런 장점 때문에 아크릴 과슈가 좀 더 쉽다라고 느껴지는 점은 있었어요. 수채 과슈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 물감이 남더라도 그걸 잘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물로 녹여서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데 아크릴 가슈 같은 경우는 물감을 실수로 많이 짜버리면 그걸 다 버려야 된다는 그 안타까운 단점이 있기는 했어요. 이 책을 완북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과슈 색칠이 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늘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